연구하시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열어보고 슬라이드 146개를 보고 교수님 제가 너무 교수님께 못할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윤보영 교수님 지금 현재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윤보영 교수님 모시고 오늘 네, 강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시면 되고 편하신 대로 네. 오늘은 전쟁과 분단의 역사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서 왜 여성의 목소리가 한반도 평화,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1차 세계대전 때부터요? 이혼전. 맞아요. 이거 청동기 시대 때 무기를 만들었던 옛날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먹도끼 이런 거 봤어요? 중앙박물관에 가서? 네. 예, 아주 예전부터 인류의 역사와 무력 충돌은 항상 있어 왔어요. 여러분들 올림픽 아나요? 올림픽이라는 거 아나요? 네, 맞아요. 손기정이라는 선수가 거기서 금메달을 받았죠. 기원전 776년, 그러니까 2008년 전에 그리스에서 올림피스라는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왜 있었냐면 그리스에서도 맨날 도시 국가들끼리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 4년에 한 번 만나서 이때만은 전쟁하지 말자라고 해서 열렸던 것이 우리 지금 올림픽의 기원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항상 전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력 분쟁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의 그래프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어서 계속 있어 왔는데 아주 오랫동안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당시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가방 마음에 드니까 가져가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내가 앞에서 이 친구 핸드폰 너무 좋아 보이네? 내가 가질게? 이렇게 뺏어가면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쁘죠. 예전에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당시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것을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안 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그런 권리를 줘야 돼.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었냐면 남성, 그것도 재산이 있는 남성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평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죠. 네. 왕이 있고 귀족이 있었죠. 1200년에 영국에도 왕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왕이 있었어요. 지금도 영국에 왕이 있죠.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은 권리가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아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1200년에 어떤 왕이 사람들에게 권리를 줬어요. 그 왕의 이름은 존이라는 왕이에요. 이 왕은 못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로빈훗이라는 사람 아나요? 팔을 되게 잘 쏘는 로빈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로빈후드. 그 사람이 살았던 당시의 왕이에요. 실제 살았던 왕의 이름이 조온이었어요. 이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사냥하는 숲에는 아무도 올 수 없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회의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가 있으면 너 나가. 영국에서 나가버려. 너의 재산도 다 놓고 나가버려. 근데 또 이 사람이 싫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 감옥 가. 감옥 갔는데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너는 죽어.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자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지금 힘이 세니까 내 신하들이 내 말을 듣는데 내 말을 안 듣는 날이 올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나를 왕에서 끌어내릴 것 같아. 내가 자고 있을 때 나를 죽일 것 같아. 이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너네한테 권리를 줄게. 어떤 권리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너네 감옥 보내지 않을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줄게. 내가 앞으로 재판받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너를 쫓아내지 않을게. 라면서 사람들에게 재판 받을 권리를 줬어요. 근데 이 권리를 누구에게 줬냐면 자유인에게 줬어요. 이 자유인은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자유의 신상. 자유의 신상? 자유인. 아까 누구라고 얘기했죠? 로빈. 자유인. 자유인은 재산을 가진 남자를 얘기해요. 여자에게도 권리를 하나 딱 하나 줬어요. 여자도 재판에 재판장님 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재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를 줬어요. 자기의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때는 재판받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자기 남편을 제외한 그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성은 법에 호소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인권 역사에서 조상님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법이에요. 지금 영국 국립도서관에 가면 1215년에 만들어진 법령이 그대로 있어요. 아주 차별이 심한 법령이지만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추방하지 않는다라는 권리를 부여해주기 때문이에요. 1200년대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1300년, 1400년대로 가볼게요. 1400년대로 가면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1400년대에 가면 사람들이 커다란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눈앞에 저 바다 건너에 저 섬이 있네? 이러면 저 섬에 갔었는데 아주 커다란 배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모험을 떠나보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를 계속해서 헤엄쳐 가보면 또 다른 섬이 발견될 수 있지. 라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려요. 대항해 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모험가의 이름은 콜럼버스예요. 미국은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고 나서 어떤 시대가 열렸을까요? 콜럼버스가 자기도 목표던 땅을 향해서 막 가다 보니까 발견했던 바하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바하마 제도에서 이 사람은 처음 사람들을 만났어요. 말은 통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만난 사람들은 좀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물 한 잔을 주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포도과자 좀 드셔보십시오 라면서 환영하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왔네? 나한테 좀 좋아 보이는 선물을 주고 이렇게 처음 만남이 시작된 거죠.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맙습니다. 차 한 잔 마셨으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 이러고 집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콜럼버스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말은 통하지 않는데 너무 체격이 좋아. 그리고 너무 착해. 너무 애기같이 착해. 그리고 너무 순진해. 이 사람이 들은 게 이게 뭐로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건 창이에요. 전쟁이 났을 때 상대방을 탁 찌르려고 하는 무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순진해서 이 무기가
나를 찌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어머 이거 너무 예쁘잖아 이래서 막 만져보다가 손이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생각하죠. 이 사람들 체격도 좋고 너무 순진하고 너무 애기같이 착해. 잡아다가 노예로 쓰면 좋겠다. 너무 착하고 튼튼하니까. 그래서 콜럼버스가 같이 갔던 사람이 5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적은 숫자로 너무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로 갑니다. 이렇게 돼서 식민지 시대가 열려요. 지금 지도를 보면 우리 지구가 여러 나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거는 한때 한 나라의 영토예요. 어떤 나라의 영토일까요? 맞아요. 영국이에요. 영국은 자기를 자랑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해가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우리는 해가 졌다 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딘가에 항상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이렇게 자랑을 했었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프랑스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시대가 열린 거죠. 루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크 루소라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700년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때까지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살아야 돼. 인간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야 돼.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이 자연이잖아요. 갑자기 겨울이었다가 갑자기 여름이 오면 자연스럽지 않죠. 자연스럽게 인간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에게 말을 여자가 들어야 돼. 그럼 여자만 그렇게 했을까요? 잡아온 노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평등한 권리를 줬을까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 혹시 이때 당시에 유럽 사회가 어떤 세계였는지 궁금하면 소설책을 찾아봐도 돼요. 제인 오스틴이라는 여성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제목은 이성과 감성, 아니면 오만과 편견, 아니면 엠마 이런 작품들이에요. 그걸 보면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어떤 여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 내용이에요. 우리 집에 딸 4명이 있는데 딸 4이 부자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왜 여성들이 그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당시에는 여성은 재산을 가질 권리, 법적으로 사인할 권리, 그 어떠한 권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딸 4명과 엄마, 아빠 이렇게 사는데 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죽으면 우리들은 집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산을 가질 권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빠의 먼 친척 남자애가 우리 재산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 제인 오스틴도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쓴 소설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기가 가질 수 없었어요. 자기 오빠가 관리를 해줘야만 내가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1700년대에 가면 커다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인민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분노해서 왕의 궁전으로 가서 왕을 끌어내려서 왕의 머리를 댕강 잘랐어요. 그게 프랑스의 혁명이에요. 프랑스 당시에 왕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루이 14세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를 태양왕이라고 불렀어요. 왜 태양왕이라고 불렀을까요? 태양이 제일 멋지니까. 근데 그렇기도 하고 이 사람의 옷을 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혹시 봤나요? 엄청 반짝반짝하잖아요. 이 반짝반짝한 보석은 햇빛을 받으면 더 빛이 많이 나요. 그래서 나는 태양처럼 반짝이 만큼 위대한 왕이야 라고 해서 태양왕이라고 자기를 지칭했어요. 그런데 왕은 점점 부자가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지는 거예요. 프랑스는 식민지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식민지를 갖기 위해서는 먼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해서 식민지를 빼앗아야 돼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서 빼앗은 땅에서 벌어들인 돈은 인구의 2%가 다 차지하고 나머지 98%의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졌어요.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고 왕은 보석이 너무 많아지는데 인민의 삶은 너무 힘드니까 여자들이 나섰어요. 여자들이 베르사유 궁전까지 굉장히 먼데 계속 걸어가서 거기서 외칩니다. 전쟁 좀 그만해. 우리 아이에게 먹을 빵을 줘. 왜 여성들이 그렇게 갔을까요? 왜 여성들이 저렇게 먼 곳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에서 인권 선언문이 나옵니다. 인권 선언문의 내용은 굉장히 멋있어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닌 존재로 태어났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면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해요.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당연한 진리라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신으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내가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롭게 살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가 여기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남자. 맞아요. 남자. 그래서 프랑스의 올레트 구주라는 여자가 책을 발표해요. 왜 남자만 모든 사람에서 왜 남자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종류의 차별과 억압은 없어져야 돼. 여성과 흑인에게도 자유가 필요해. 권리가 필요해.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돼. 라면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은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문이에요. 이 사람도 교육받을 권리가 여성에게 없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글을 쓸 줄 아는 남자를 데려다가 지금부터 닫아 적어 라고 해서 말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발표하고 나서 2년 후에 단두대에서 머리가 댕강 잘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연단위에 올라가서 여기 서울대 위에 올라가서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증거를 좀 보여줘. 남자가 여자에게 권리를 주지 않고 자기들만 권리를 가질 권리가 대체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나한테 증거를 보여줘. 너네가 똑똑해? 여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나요? 너네 힘세? 여자 중에 힘센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 혹시 여자랑 남자랑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있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랑 아저씨랑 싸우셨는데 아저씨가 얻어 터졌어요. 아줌마가 힘이 엄청 셌거든요. 여자들 중에도 힘이 강한 사람이 있고 남자들 중에도 힘이 약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 공부 반에서 여학생이 제일 잘하는 거 본 적 없어요? 있죠. 여자가 왜 생각하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너 증거를 보여줘. 남자만 권리를 가질 증거를 보여줘.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검사가 한 말이에요. 저 여자는 범죄를 저질렀어. 여자는 여자답게 살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하는 정치를 감히 하려고 했어. 저렇게 무분별한 범죄를 저지른 저 여자를 봐. 저 여자가 자기가 여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본분을 까먹은 것이 스스로를 처형대로 이끌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때요? 좋은 생각 같아요? 지금은 그 사람은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맞아 저 여자는 범죄를 저질렀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옆에 나라의 메리 우스턴크래프트라는 여성도 책을 발간해요. 프랑스의 올랜도 구주가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라고 해서 여성도 남자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여성이
복종해야 되는 대상은 자신의 아빠나 자신의 남편이나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야.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러다가 전쟁은 항상 있어 왔죠.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식민지를 가진 나라들끼리 내 거야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이렇게 전쟁을 계속 해왔으니까 인류 역사는 항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톨스토이라는 할아버지 작가가 소설을 썼어요. 이 할아버지는 1828년에 태어나서 러시아에서 일으키는 많은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전쟁에 참여도 했던 군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생각이 든 거죠. 아, 내가 젊었을 때 정말 많은 전쟁에 나가서 멋진 활약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내가 나를 뒤돌아보니까 나는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죽였을까? 그게 좋은 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쓴 소설이에요. 제목은 전쟁과 평화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의 머리를 잘랐죠. 그런데 다시 사람들이 왕이 돼주세요라면서 추대했던 군인이 이름이 있어요. 나폴레옹이라는 군인이에요. 이 사람은 왕의 아들이 아닌데 너무나 많은 활약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왕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의 인기가 정말 엄청났었대요. 나폴레옹이 입는 바지, 나폴레옹이 입는 모자, 말투 이런 것들을 남자들이 다 따라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나폴레옹에 대한 인기가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이 전쟁과 평화의 내용은 여기 귀족 남자 여자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춤을 추다가 소식이 들린 거예요. 러시아랑 프랑스랑 전쟁한대.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나 전쟁 가기 싫은데 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신나했어요. 짠! 신난다 정말. 나폴레옹이랑 전쟁을 하게 된다니. 영웅과 하는 전쟁 놓칠 수 없어.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내가 다음에 영웅이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엄청 신났어요. 그래서 또 막 사람들이 술을 한꺼번에 다 마시고 파티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놀다가 정작 전쟁을 하러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러시아랑 프랑스랑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라 만나서 싸우러 가다가 많이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영웅시했던 나폴레옹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인 줄 알았어. 영웅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떤 영웅이 사람들을 그렇게 얼려 죽여? 영웅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이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까요? 많이 러시아 사람도 많이 죽고 프랑스 사람도 많이 죽었는데요. 죽은 사람들은 거의 직급이 낮은 어린 남자들이었어요. 나폴레옹은 모자도 썼고 털코트도 입었고 말도 탔잖아요. 그보다 못하지만 낮은 직급에서 그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들도 털모자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털모자도 없어요. 계급이라는 게 군대 안에는 있잖아요. 장군님은 멋진 옷을 입고 따뜻하게 입고 말도 타고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먹었는데 정말 직급이 낮은 군인들은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먹는 것도 형편없이 먹었기 때문에 어린 남자 순서대로 죽었어요. 전쟁은 평등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죽음은 평등하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폴레옹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톨스토이가 고백하는 글을 씁니다. 내가 전쟁에 많이 참여해서 사람들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러시아의 신부님이 기도를 해줬어. 러시아를 위해 나가서 전사들이여 승리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멀리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군인들이 출발할 때 프랑스 신부님들이 기도해 주는 거죠. 프랑스의 전사들아, 프랑스를 위해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라.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거죠.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건가?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단어에 그게 맞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러시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애국심이란 이유로 다른 사람을 막 죽이게 한다면 애국심은 좋은 감정인가? 내가 신의 이름으로, 애국심의 이름으로 피바다를 흘렸는데 이거 위선이야. 다른 사람을 죽고 죽이게 만드는 거라면 이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전쟁은 계속돼요. 전쟁이 계속되다가 1910년부터 1920년 사이에 엄청 큰 죽음이 있었고 1930년에서 4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죽음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에는 강대국들끼리 너만 마음이야? 나도 식민지 갖고 싶어. 그러면서 막 싸웠었고 2차 세계대전에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까지 얼떨결에 막 싸우다가 많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의 숫자예요. 파란색은 군인이고 분홍색은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쟁을 하면 군인만 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통계를 낼 수 있던 시기여서 통계를 내보니까 웬걸? 전쟁이 있었는데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었어. 특히 러시아에서 정말 많이 죽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정말 많은 전쟁에 별로 이유도 없이 계속 참전해서 전쟁을 해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셔서 못 돌아왔어. 우리 아빠도 전쟁에 나갔는데 못 돌아왔어. 내 남편도 전쟁에 나갔는데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다리를 못 쓰게 됐어. 우리 아들이 12살인데 우리 아들도 나오래. 그러면 모든 일을 다 여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리고 군대에 보낼 쌀 만들고 빵 만들고 이런 거 다 여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 우리한테 자꾸 아껴 쓰고 나라를 위해서 허리를 졸라매라고 하는데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어. 그래서 여자들이 또 나섭니다. 전쟁 좀 그만해. 우리 아이한테 먹일 빵을 줘. 우리는 평화를 원해. 이렇게 막 황제 앞에 나가서 또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월 8일이 국제 여성의 날이거든요. 이날을 기점으로 그 부녀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때 당시에 러시아는 300년 동안 한 왕조가 지배하던 사회였는데 이 왕을 끌어내리고 왕이 살던 집에 가보고 나서 사람들이 놀랬던 것이 그림으로 많이 남았어요. 러시아의 황제는 유럽 안에서도 되게 유명했어요. 보석이 아름답기로. 아니 러시아에서는 맨날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들한테는 아껴 써라, 나라를 위해 희생해라, 애국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놓고 왕은 점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한테 그렇게 아껴 쓰라더니 얘네는 이렇게 해놓고 살았네? 세상에나 이렇게 깜짝 놀란 장면들이. 이때 당시에 식민 지배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식민 지배를 했을까요? 난 나쁜 놈이야. 나는 나만 잘 먹고 싶고 너는 못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식민 지배를 했을까요? 식민 지배를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했어요. 나는 어쩌다 보니까 먼저 문명화를 이루었어. 우리는 문명이라는 걸 이룩했어. 그런데 문명이 없는 나라 사람들이 있잖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문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 등에 지고 어깨에 메고 힘들지만 계속 노력해서 이 사람들을 문명화 시켜줘야 돼. 이게
우리 백인의 의무야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스스로를. 그래서 여러분들 정글북이라는 혹시 책 알아요? 정글북을 쓴 작가가 있어요. 키플링이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시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뭐라고 했냐면 미개한 인종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우리 백인의 의무야, 우리의 책무야 라면서 시를 써요. 이제 백인 남성들한테 하는 말이죠. 너가 길러낸 많은 자녀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애를 골라서 저 야만인이 사는 나라를 보내.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 우리가 문명화 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우리가 지배해야 돼. 이건 평화로운 전쟁이야. 아주 힘들지만 의미 있는 전쟁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서 굶주린 입을 충분히 먹여주고 너를 환영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미개하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너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사람들을 문명화 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을 막 문명화 시켜줬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 정말 가혹한 노동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최고봉은 전쟁터에 데리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에 데리고 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전쟁하고 있을 때 내가 식민 지배하고 있는 애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 등 뒤에서 나를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게 정말 많은 정신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란츠 파논이라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한 300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르크니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마르크니크에서 태어났지만 자기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식민 지배를 300년 넘게 받고 있던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가 전쟁이 있었을 때 조국을 지키겠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면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프랑스인으로 전쟁에 나가서 프랑스 본토 사람하고 같이 싸웠잖아요. 근데 본토에 있는 프랑스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착하구나. 교육을 잘 받았구나. 우리가 문명화 시켜줘서 너 이렇게 잘 성장했구나. 고맙다. 라면서 기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나를 사나운 야만이지만 충성스러운 용병으로 대하는구나. 우리 평등하지 않구나. 나는 그냥 식민지인이구나. 라고 해서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인지 이제 그 의미를 간파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평등한 프랑스인이 아니구나. 우리도 식민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언제 누구한테 받았죠?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일본은 우리에게 난 나쁜 놈이야, 난 악마야, 너네를 괴롭혀줄게 이렇게 식민 지배를 했을까요?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을 많이 강조했어요. 일본은 좋은 나라야. 일본은 신의 나라야. 지금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고 있지. 우리가 문명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합병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항하지, 독립운동하지. 하지만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영원한 나라야. 해가 비치는 나라야. 자랑스럽게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하는 전쟁에 우리 조선 사람들도 군인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선인 병사를 교육했던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 책이 일본의 교육총괄부에서 1944년에 발행한 조선 출신 병사의 교육 참고 자료예요.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조선 출신 병사를 재교육해서 일본인하고 같이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하는 우리 일본 사람이 너무 냉정하게 조선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 이 사람들을 포용적인 관점에서 친절한 관점에서 이들을 잘 교육시켜야 돼.
이 연구에 이 참고 자료에 일본의 정부기관도 협력했고 인류학자, 민담학자, 역사학자 여러 학자들도 참여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선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친한 관계를 이루어왔어. 그런데 일본은 어느 순간 문명화의 길로 들어섰고 조선은 문명화의 길에서 문명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했어. 그래서 이들이 문명화되지 못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자질적인 단점에만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이들을 문명화시켜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인을 문명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육하는 일본 사람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들 가르치다가 여러분들이 제 말 안 들으면 제가 포기하고 나가버리면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떠들어도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면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연구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이거 다 학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쓴 겁니다. 조선인들은 강자에게는 아첨하고 약자에게는 업신여기고 맨날 음모를 꾸미고 일관성이 없고 진실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박약해. 이 밑에 정말 화가 나는 얘기가 엄청 많은데 제가 화가 나서 다 지운 거예요. 이거를 연구자들이 다 뒷받침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연구자가 하는 말이면 뉴스에 나오는 말이면 다 그냥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에요. 비판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이지만 일본군의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 남한의 한국의 많은 문학인들이 이것을 정말 멋진 일이라고 시로 추앙하는 시를 쓰기도 했어요. 원수 영국과 미국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져서 깨었는가? 깨트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장하다. 미당 서정주라는 정말 유명한 시인이 쓴 시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나서 혼이 났을까요? 혼나지 않았어요. 나라에서 상도 많이 받고 교수도 되고 존경받는 시인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건 저예요. 지금 몇 분이지? 우리 11시 반까지. 네. 제가 작년 겨울에 일본에 갔었어요. 일본에 어디에 갔었냐면 나가노라는 데 갔어요. 나가노는 동계올림픽을 했었던 곳이거든요. 되게 춥더라고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일본이 전쟁을 막 하다가 자신들이 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항전하기 위해서 일본은 천황이 와서 살 곳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만든 게 보니까 천황은 이렇게 방공호에서 살때 이 지하에 커다란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이건 제 친구예요. 웬일이야? 가서 사진 찍은 걸. 가서 보니까 지하에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이 지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많이 동원되었을까요? 여성. 남성. 누가 동원됐을까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가서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거 봤어요. 대구라고 쓴 거거든요. 왜 대구라고 써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없죠. 그냥 상상하는 건데 집이 대구인 소년이었나 봐요. 얼마나 집이 가고 싶었으면 대구라고 벽에다가 파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지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 조선인 노동자들이었어요. 이 곳만이 아니죠. 일본이 정말 많은 곳에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정말 많은 조선 사람들. 보세요. 어리죠? 누가 왔을까요? 어리고 힘없는 조선 사람들.
그래서 이 도미야마 다이쿠라는 여성이 어느 날, 이 사람은 미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탄광에 가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표를 봐요. 뭐 탄광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죽은 뭐 윤보영 누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름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선인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선인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이름이 많지?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보니까 이름은 없는 어떤 조선인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이 모선인이라는 글자가 너무 많은 걸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뭘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상상을 한 거예요. 이 땅 밑에 이렇게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 편지도 못 쓰고 죽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슬프고 말을 하고 싶겠죠. 엄마 나 여기 어느 날 와보니까 여기서 일했는데 나 죽었어. 나 너무 억울해.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땅 밑에서 뼈들이 말하고 있다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내 뼈가 사무치는 소리를 들어줘. 나는 사람들한테 기억 속에서 다 잊혀졌고 버려졌지만 나는 내가 얼마큼 아픈지 말하고 싶어. 목소리가 있다고 이 여자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 발광하고 있는 뼈 조각들을 그렸어요. 여러분들 오늘이 지금 8월 31일이죠. 30일. 며칠 전에 8월 26일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일본의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해저 탄광이에요. 바다 밑에 있는 탄광이에요. 여기서 1258명의 조선 사람들이 강제 동원됐었고 여기서 수몰 사고가 나서 183명이 죽었는데 바다 밑에서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건져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계속 가서 그리고 일본의 시민단체 분들이 노력을 해서 드디어 하나 뼈를 찾은 거예요. 며칠 전이에요. 이 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력 분쟁이 있고 평화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평화는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무력 분쟁이 있을 때 여성과 남성, 군인과 시민이 모두 같은 경험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1945년에 광복했을 때 사진들을 보면 이게 기쁨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엄청 사람들 기뻐하죠. 이 친구 너무 기뻐하죠. 엄청 기뻐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한국전쟁이 있었어요. 이거는 한국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에 붙어 있었던 포스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가보자, 동양으로 가보자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그림만 봤을 때 어때요? 전쟁터에 나가서 어떤 경험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즐거운 경험을 할 것 같죠? 여러분 전쟁 나가면 이렇게 머리 예쁘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땡겨볼까요?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보자. 동양의 나라로 전쟁을 떠나보자. 그러면 너는 비행기도 운전해볼 수 있고 탱크도 운전해볼 수 있어. 그러면 너가 얼마나 멋진 남자가 되겠니? 여자들이 널 보면 반할 거야. 저렇게 멋진 남자랑 나를 놀고 싶어. 이렇게 반할 거야. 멋진 전우와의 모험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산에 가보면 UN 공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UN 묘지예요. 공원이지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군인들의 묘지가 있어요. 근데 묘지에 가보면
조그맣게 써 있거든요. 이 사람은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죽었는지. 여기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19살, 20살, 21살, 22살 다 어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해보지 않아서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나 자신의 오빠의 아들이나 언니의 누나의 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전쟁이 나면 너무나 어린 사람들부터 위험 앞에 쓰죠. 그리고 한국 전쟁기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특히 어린 아이와 여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건 언제적 사진일까요? 이거 지금 사진이에요. 가자지구 사진이에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100년가 넘신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자지구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은 2023년 10월이에요. 이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기사의 내용이 어떻냐면 가자지구가 무덤이 되고 있다. 누구의 무덤? 어린이와 여성의 무덤. 사망 이게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한 달 후에 나온 기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사망한 사람의 74%가 어린이와 여성이다. 왜 그럴까요? 왜 어린이와 여성한테만 막 폭탄이 남자들은 피해가고 어린이와 여성한테만 떨어져서 여성들과 아이들만 74%가 죽었을까요? 맞아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얼른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망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죽음 앞에 서죠. 그런데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여성과 아동들뿐만 아니라 많은 팔레스타인이 지금 죽고 있죠. 그렇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약한 사람부터 위기 앞에 서고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런 통계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은 정말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지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드디어 체감하게 돼요. 이게 일본에 떨어졌던 핵폭탄이에요. 이 핵폭탄 하나로 한 도시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걸 보고 나서 전쟁에서 진 나라들은 조금 힘이 약해졌고 전쟁에서 이긴 영국, 미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커다란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UN이라는 조직이에요. 이 UN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계속 싸우면 무기가 너무 많이 발전돼서 더 이상 지구가 안 남아날 것 같아.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한 1,600만 명이라고 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들을 5,600만 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학자마다 7천만 명이라고 추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전쟁 방지하자, 평화 유지하자, 싸우기 전에 우리 말로 얘기하자라고 해서 유엔을 만들고 유엔 아래에 유엔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세계 인권 선언문이에요. 근데 이 선언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사람이 투표를 1,400번 했어요. 아, 이 단어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거 가지고 1,400번을 투표해서 만든 문장이에요. 여기에 제1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어떤 근거가 필요할까요? 신고서가 없으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해도 되나요? 그럼 또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거는 근거가 되지 않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내가 재산이 있냐 없냐 50만 원 있으면 넌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살 권리가 없고
50만 원 없으면 권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근거도 필요 없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차별과 억압도 받지 않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를 이미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낯선 단어가 나와요.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뭐죠? 이건 남성이 쓴 글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자매애라고도 번역해도 돼요. 우리는 다 남이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 형제예요? 다? 다 형제는 아니죠. 근데 미국 사람하고 여러분들 혹시 다른 나라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이제 요즘에 만나봤어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무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 키가 너무 크고 눈은 하얗고 얼굴은 까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기 윤보영이 안 되겠다 내가 나가자 이러면서 그냥 집 밖으로 나갔어요. 처음 흑인을 만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키가 크고. 근데 그 사람하고 우리 아빠랑 이제 말하는 거 들으니까 이 사람들 말 너무 재밌게 잘하고 너무 유머가 있고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인권 현장에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건 이런 뜻을 또 포함해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모두에게 똑같은 권리를 주면 힘이 약한 사람은 이 사진 보여줄까요? 다시. 이 사진은 먹을 거를 나눠주기 위해서 먹을 거를 실은 트럭이 온 거예요. 트럭이 여기도 왔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식량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나눠주던 사람이 막 총으로 쏘고 이래서 죽었어요. 여기서도 힘이 센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너네가 가져가 우리가 놔뒀으니까 라고 얘기하면 힘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 접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애기 데리고 있는 엄마들, 엄마 잃어버린 애기들, 힘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디 다친 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너네 똑같은 권리가 있으니까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위험에 더 취약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형제가 아니어도 우리가 언니 동생이 아니어도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는 것처럼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박영신이에요. 어떤 사람 같아 보여요? 애기 가져서 배가 볼록한 여성이죠.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평양에 살다가 일본 군인들하고 위안부를 끌려갔던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중국 남경에서도 위안소에서 생활했고 미얀마에서도 위안소에서 생활했고 해방된 이후에 평양으로 와서 2006년 8월에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 지금 어때 보여요? 열악해 보여.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죠? 신발도 없고 전쟁이 났지만 남성이 겪는 전쟁하고 여성이 겪는 전쟁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여성들이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이 해도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많았을까요? 지금까지 여성들은 더 전쟁이 벌어지면 더 심각한 폭력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에서 평화협정을 많이 작성했는데
이 평화협정에 서명한 사람 중에 여성은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평화협상 중재자 중에 여성은 또 2%밖에 안 돼요. 여성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도 굉장히 적어요. 의사결정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한 거죠. 1200년대에 여성이 권리가 없었던 거랑 비교해서 본다면 많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퍼센트를 보면 여러분들 체감이 될 거예요. 전 세계 분쟁과 안보에 관련된 안건에 공식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너무 없었어요. 2000년 이전까지 분쟁 상황을 다룰 때 여성의 관점에서 의견을 낼 수 있었던 문건 결의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계속 단체를 만들어서 여성들만의 목소리를 냈죠. 왜 여성의 목소리는 평화에 대한 안건에 정책적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가? 우리의 의자는 대체 언제 생기는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몇 건의 커다란 이제 의견들이 나왔어요. 1979년, 93년, 95년, 98년 여러 가지 전쟁에 관련된 문서들에 여성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력 분쟁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잘 정리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2000년 10월 31일에 발표된 분쟁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것과 평화 안보 의제에 관한 의사결정에 여성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문건이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예요. 이 2000년에 만들어지기까지 아주 오랜 역사가 필요했어요. 크게는 이렇습니다. 분쟁을 예방해야 돼. 그리고 평화 관련해서 여성이 결정에 참여해야 돼. 라는 것이 거의 큰 이야기예요. 그리고 분쟁 상황이 발생됐을 때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성의 권리와 책임성 향상에 대해서 미리부터 분쟁이 일어난 후부터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노력해야 돼 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여러 나라에서 1325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서 스스로 자신들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도 2014년에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1기, 2기, 3기를 거쳐서 지금 2004년부터는 2027년까지 4기 행동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홈페이지에 가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떤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1325 결의안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정치 결정하는 거 아닌데 내가 뭐 알아서 무엇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한반도에 전쟁이 나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일상이 그렇게 평화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1년 휴학을 하고 인도에 배낭여행을 갔어요. 친구랑 둘이서 배낭여행을 갔는데 인도하고 파키스탄 분쟁 지역에 제가 가봤더니 관광객이 저랑 제 친구랑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저 밤새 얘기하고 놀았거든요. 왜 너랑 나랑만 있을까? 여기 원래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평화롭지 않은 상황이 익숙하니까 여기 온 거야. 뉴스에 여기 파키스탄 분쟁 지역이라고 맨날 나오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오겠니?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나는 왜 그 뉴스가 그렇게 안 무서웠지?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폭탄 테러했네 이러고 저는 지나갔거든요. 우리는 세계 군사력 순위만 봐도 5위예요. 게다가 미국,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에서 뭔가요? 한반도는 전 지구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여러분 몇 명만 죽을까요? 여러분들 비상계엄 지난 12월에 있었을 때 어땠어요? 공포스러웠죠. 이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아저씨 왜 저러는 거야? 막 정신이 이상한 거 같아. 막 엄청 깜짝 놀랐잖아요. 당시에 국무회의를 보면 여자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성?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난 7월 8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예요. 여기 여자 한 번 찾았다, 그쵸? 그룹은 없어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통일부의 정동영이라는 장관이 취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남북한 사이에 실종된 평화를 회복하고 무너진 남북관계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결의를 다 누가 했죠? 남자요. 네.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러는 거야? 다 양복 대잔치. 여기에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다 이 아저씨들이 가서 싸울 건가요? 군대 가서 이 아저씨들이 막 전쟁하나요? 청년 어디 있고 여성 어디 있어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채로운데 왜 나이 많은 남자 아저씨들끼리만 자꾸 모여서 이렇게 자꾸 결정하죠? 부당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우리처럼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의 여성 숫자가 한 20%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회의를 하는 당의 조직 체계는 여자 있나요? 없어요. 여기 여자 찾아보세요. 여자 없어요. 이 사람들 나이가 좀 많아 보이죠? 이렇게 다 나이 많은 남자밖에 없어요. 한반도는 나이 많은 남성들이 다 결정하는 사회예요. 봐봐요. 있나요? 찾아보세요. 사진 찍는 사람들도 다 남자예요. 남자끼리만 다 결정하는 거죠. 여기에 여성의 입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아저씨들 집에서 육아할까요? 그런 거 몰라요. 일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에게는 어떤 역할만 요구하냐면 사회를 돌보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런 것만 요구해요. 특히나 북한은 어떤 사회냐면 군복무를 정말 오래 하기 유명한 사회예요. 정확히 몇 년을 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추적한 걸로는 남자는 7년에서 8년 근무하고 여자는 5년 정도 근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적하고, 미국의 CIA는 남자는 한 10년 근무하는 것 같고 여자는 한 8년 근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할 뿐이지 어찌됐든 지구에서 가장 군대 생활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이 기사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상위 군인 근무 공장 치찬. 상위 군인이 누굴까요? 군 복무하다가 다친 군인을 상위 군인이라고 얘기해요. 북한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인들을 파병했는데 2017년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한의 신문, 기사, 소설, 드라마에 보면 항상 상위 군인이 나와요. 왜 상위 군인이 나올까요? 전쟁도 안 하는데. 전쟁 안 하는데 나폴레옹이랑 전쟁하러 가다 얼어 죽은 사람들도 어쨌든 전쟁하다 어딘가 다치고 이런 거잖아요. 북한은 전쟁 안 하는데 왜 상위 군인이 계속 나올까요? 아니에요. 군 복무를 하다가 다친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군대 가면 월급 많이 주나요? 남한에서 월급 진짜 조금 주죠. 북한은 월급 많이 줄까요? 북한은 완전 안 줘요. 그런데 군 복무는 굉장히 길어요. 그럼 군 복무를 어떤 군 복무를 할까요? 헬스? 체력 단련? 이런 것만 할까요? 북한 안에서도 크게 노동력이 필요한 건설 현장으로 군인들을 많이 보내요. 정말 노예나 다름없죠. 그래서 가서 다친 사람들이 있으면 북한에서는 멋지게 불러줘요. 영예군인.
영광스럽게 군복무를 하다 다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예롭게 군복무하다 다쳐서 장애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북한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북한이 어떤 데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북한은 공산주의 혁명을 한 나라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주의가 안 좋은 거, 악마, 막 춤치 같은 거. 여러분들 포스터 그림하면 춤치 이런 거 그리잖아요. 악마 뭐 이런 거 그리잖아요. 공산주의는 그냥 정확히 한자로 풀면 재산을 공동으로 가지자는 주의예요. 이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인권선언문을 하고 미국에서도 독립선언문이라는 걸 쫙 내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라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마르크스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최선이야? 네가 얘기하는 최선이 그게 겨우 그거밖에 없어? 네가 얘기하는 평등이라는 게 내 재산을 지킬 권리, 내 자유를 누릴 권리 겨우 그거야? 그러면 지금까지하고 뭐가 달라? 우리가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야.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야. 넌 여자니까 권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유만 강조하면 지금까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모르는 사람을 막 쳐들어가서 식민 지배하고 이런 세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구조를 한번 깨보자. 내 재산을 지킬 권리를 아예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재산을 같이 갖는 사회를 만들면 우리는 더 이상 폭력이 없을 수 있잖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이 공산주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했고 북한도 했고 중국도 했고 여러 나라가 했어요. 북한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빨갛게 표시된 데 있죠? 이게 지금은 포기했지만 한때는 공산주의 혁명을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90년대에 들어가면 많은 나라들이 포기했어요. 공산주의 못하겠다. 자본주의 나라들은 저렇게 점점 부강해지는데 공산주의 나라는 힘이 없어. 우리가 더 너무 점점 가난해지기만 해. 모든 사람이 재산을 공동으로 갖는 거 여러분들 해본 적 있어요? 제가 배낭여행 갔을 때 친구랑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했거든요. 근데 제가 똑같이 밥 먹다가도 나는 목이 마르니까 사이다 하나 더 먹을게. 그럼 우리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재산을 공동으로 갔는데 제가 3,000원 더 썼잖아. 나도 내 3,000원이 소중한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재산을 공동으로 갖는다는 게.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북한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막 거리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내가 모범을 보여줄게. 나도 여러분들이 입는 옷하고 똑같이 옷 입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 먹고 나도 허리허식 안 하고 아껴 쓰고 같이 노력할게. 그러니까 우리 공산주의 혁명합시다. 라고 해서 북한 사람들 멀리서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옷 입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90년대 중반이 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럼 그때 뭐라고 요청했냐면 여러분 우리 공산주의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일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동자, 엘리트, 농민 다 같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봅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만화들도 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계속 싸우자. 자본주의 나라 되지 말고 공산주의 혁명을 계속 지켜서 끝까지 싸워봅시다. 이렇게 요청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김정일이라고 아까 그 할아버지 아들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죠? 힘들지만 우리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삽시다. 미래를 사랑합시다.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겁게 이 혁명을 계속해 나갑시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도 이런 미덕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사회가 어려워지면 남자도 힘들죠.
그렇지만 여자들에게 더 큰 헌신을 요청해요. 남자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성들 먹고 입고 애기 키우고 이러는 생활은 여성들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북한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성의 목소리, 일상의 목소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남한 안에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북한은 우리도 만약에 자본주의 국가가 다 망하고 우리가 제재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지금 NSC 회의하고 하면 다 남성들만 얘기 나와서 하니까 여성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나서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90년대 초반에 남한, 북한 그리고 일본의 여성이 모여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처음에는 15명의 북측 대표단이 남한에 왔었고 그 다음에는 30명의 남한 여성들이 북한으로 가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여기서 나왔던 이우정 선생님의 말로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남과 북의 여성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에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언니, 동생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매를 가지고 각자 살고 있는 사회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로 만들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선한 일이 아닐 때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줄 것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성, 청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가 주인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의견을 내야 돼요. 어른 아저씨들한테만 맡겨두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80년이 더 지날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질문.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날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외부의 정보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과 실제 북한 주민들의 삶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 북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3만 명이 조금 넘게 와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이 만들어온 프로그램에 손님으로 와서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든지 모란봉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기획하고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사부작이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사부작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주인이 돼서 자기들끼리 북에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일부는 내가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정말 잘 노는 날라리였어. 이렇게 자기 얘기해요. 그리고 남한에 와서 살다 보니까 나 그때 먹었던 가자미 식혜가 참 그리워. 우리 엄마가 참 잘 만들었었는데 나는 북에서도 살아봤고 남한에서도 살아봤으니까 두 개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누가 시키는 말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데 의견을 낼게 이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막 해요. 그게 지금 시즌 1, 2, 3, 4, 5, 6 제가 몇 개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여러 번 오랫동안 기획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획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쓴 책도 많고요. 거기에는 자기의 일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긴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嗯 다른 분도 질문 있으세요? 嗯 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여러 캠브리지 대학이나 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여러 대학에서 이런 사회의 병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안서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 영역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 민간, 시민의 목소리가 거기에 많이 투영되어야 된다. 평화를 이끄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에 달려있다라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타임라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맨 앞에 있더라고요. 2023년에 나왔던 보고서를 봤을 때는 우리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촛불 시위가 맨 위에 있었고 그 다음 새로 발간되는 책에는 우리의 이번 비트혁명이 제일 앞에 있을 거예요. 그 세상을 변혁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다, 일상의 목소리다, 여성의 목소리다. 이게 지금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커요. 우리 사회를 세계가 정말 집중하고 있거든요. 자랑스럽죠. 근데 어쨌든 이번 대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편견과 이런 혐오를 하는 정치인을 8%나 이렇게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었을 때 저는 되게 충격이 컸거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너무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여성들만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목소리는 이제 문제들이 계속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이거에 대한 동의와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공무원의 장조차도 없는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질문인 거죠. 우리가 세계 변혁의 제일 앞에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질문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성들, 특히 어린 남성들이 왜 저렇게 보수화됐을까, 극우화됐을까 이걸 보면 그 여성정치연구원에 때 꾸준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린 청년 세대가 여성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퍼센트가 80%가 넘더라고요. 우리가 남성이기 때문에 나만 안에서 억압받고 있다, 차별받고 있다. 그 근원이 군복무에 있었어요. 군대